지금 디지털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기회가 없다고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이 거기를 안 보고 있을 뿐이지. 모험거리를 좀 찾으세요. 좀 도전거리를 좀 찾으세요. 좀 빡세고 그런 깨질 걸 좀 찾으세요. 나는 그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저 혹시 처음 보신 분도 계시죠?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아, 그러세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강의할 때 뭐 처음 온 사람 있고 없고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14년 동안 사업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시고 좀 알고 오신 분도 계시고 감만 잡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다 대각각일 거예요. 것 같은데 제가 14년 동안 이 일을 해보면서 이제 한 가지 느낀 게 있다면 이 일은 참 알아듣기 쉽지 않은 일이다. 굉장히 플랜은 심플하고 다 주어지는데 알아듣기 힘들어요. 제가 이제 어떤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대요. 컨셉 괜찮고 플랜 좋대요. 근데 이미지가 그래서 함부로 제가 선뜻 택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전 뭐라고 그래? 옛날에는 아니 알고 보면 좋아. 근데 14년 동안 발견한 게 있어. 그게 마케팅이야. 이미지가 안 좋은 게 마케팅이야. 정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 몇 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여 분 넘게 오신 것 같은데 5%가 딱 이해할 거야 아마. 5명이. 제가 6명 초대했는데 어떡하지? 그 사람도 안 되겠네. 제가 하는 얘기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어차피 여기 30, 40분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미지가 안 좋게 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이것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대중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대중 마케팅은 누구에게나 그럴듯하게 보여야 돼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대중 마케팅이고 아메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지하게 찾는 사람한테만 보이지 그냥 보여준 거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뭐냐? 내가 분명한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는 할 이유도 안 보인다는 거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메이는 유일하게 하는 척을 못하는 비즈니스예요. 일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알바생인데도 열심히 일하는 척 액션 크게 할 수 있어요. 야, 쟤 똘똘한데 하지만 딴 생각 할 수 있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메이는 그 척을 못해요. 진짜 아니면 아니거든. 그 온도차, 내가 생각하는 거와 행동을 맞추는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기가 어려워요. 제 기준으로 잘랐거든요. 79년생으로. 2030이 아니야. 나 40이거든. 한국 나이 41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저보다는 나이가 어리신 거죠. 그렇죠. 내가 막 얘기해도 되잖아. 기분 나쁘시면 나이 속인 거 아니야. 방해보다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새 제 삶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이론으로만 생각했던 삶이잖아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20대 때 26살 시작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되면 예를 들어 뭐 시간과 재정을 자유로우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근데 다이아몬드 된 지가 전 10년이 넘었거든요. 다이아몬드 된 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없어요. 뭐 처음 보신 분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메이로 통해서만 찾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자유도 제가 내면에 가진 충만함 저는 뭐 다른 일과 비교는 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제가 다른 사람 비교해 봤을 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과 돈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이에요.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살 수 있는데. 시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 좀 해볼 텐데. 그건 굉장히 1차원적. 돈이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단계일까? 그럼 뭘 하고 싶을까? 그 사람들이.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어. 가고 싶으면 다 살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에너지예요. 여러분 단순히 요새 젊은 사람들 만나도 자유롭고 싶다. 자유로운 게 뭐지? 시간과 돈이 많은 거. 그럼 시간과 돈이면 뭐 하고 싶지? 그럼 이거저거 나오면 10가지가 안 넘어요. 쇼핑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뭐 이거 한우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장 진짜 여러분이 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표현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성장시키고 여러분 얘기를 맞는 사람과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고 그걸 진짜 하고 싶을 거예요. 그거를 부자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다 하는데 왜 연예인들 사망사고가 많습니까?
쉽지 않아요. 대중에 노출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만 좀만 해도 아메이 연예인인데 나는 불편하진 않아요. 나는 감사하지. 그래서 저는 2030 미팅에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설명이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주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뭐 포장할 이유도 없고 포장할 능력도 없어요. 그걸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까 생각 안 해요. 저는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득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들으면 들리는 거고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돈을 안 받고 한다? 그거 되게 강력한 거예요. 엄청 자유로운 거야. 돈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강사분들도 되게 많고. 물론 그분도 더 좋을 수 있죠. 나도 돈 받으면 좋을 수 있겠지. 듣고 좋으면 갈 때 10,000원씩 줘요. 돈 싫어하면서 어딨겠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할 때 내가 진짜를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일까? 이것이 진짜 참일까?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그 기준이 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상사가 보기에 괜찮나? 이 대중이 보기에 그 기준이 아니라 오롯이 내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높은 수준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가장 이슈되는 거 서점 가보시면 이런 책들 되게 많아요. 밀레니얼을 시작하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뭐 서점 잘 안 가시나 모르겠지만 밀레니얼 되게 많아요. 왜 이런 책이 나왔냐? 이유는 딱 한 권 책이 먼저 대박 났기 때문에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대박 났기 때문이에요. 그 책은 원래 브런치, 다음에서 하는 브런치에서 웹에서 블로그로 올려왔던 글인데 그게 모아져서 대박 난 거예요. 또 지금 대통령이 그걸 직원들한테 선물을 다 해버렸네. 마케팅 한번 팍 터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다 돼버린 거죠. 다 이제 요새 밀레니얼인데 밀레니얼 정의는 이렇게 돼요. 언제냐? 80년대 초반에서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까지 잡읍시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밀레니얼일 거예요. 밀레니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결혼이나 내 집만을 미룬 경우 많고 소득이 적고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금융사에 투자하는 걸 꺼리는 편이며 광고 등의 전통적인 마케팅보다는 개인적 정보를 더 신뢰하는 특징이 있다. 사실 이 밀레니얼 세대는 뭘 겪었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 IMF를 딱 먹어버려요. 집안에 IMF 딱 온다고. 한숨 세대. 엄마 아빠가 한숨이야. 왜 할까? 이거를 보고 컸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한번 위축돼요. 이제 사회 딱 나오니까 2008년 서브넷 터져버렸어. 또 위축돼. 2번 위축된 세대예요.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신문이나 언론이나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 이제 큰일 났다, 한국 어떡하냐, 이 얘기들이 막 들리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어. 위축될 수밖에. 그래서 이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함부로 도전하는 것을 조금 꺼리는. 그래서 가장 똑똑하지만 공무원 준비도 많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높은 건 공정성에 대한 거,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높아요. 약자를 괴롭히는 참지 못해. 다 붙어버려. 고양이 괴롭힌 사람 다 끝내버려. 고양이 괴롭히면 고립을 가요. 약자 괴롭히고 여성들, 뭐 고양이 반려견들, 뭐 괴롭히는 걸 참지 못해. 공정성. 그리고 조직에서 혁신의 코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안 된다. 떠나버려요. 굉장히 그게 있어. 그리고 자기 실현 욕구, 자기 욕구에 대한 실현 욕구가 엄청 커요. 제가 이제 우리 팀들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대표분, 이사분이 신입사원이 와서 그 친구가 이제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오늘 뭐 긴급 왔는데 저녁에 우리 회식 먹으면서 이제 얘기 좀 나자. 그 신입사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장님 저 오늘 좀 급하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회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놀래가지고 그래 가봐. 뭐 집에 무슨 일 있어? 뭐 부모님 누구 편찮으신가? 아니요, 오늘 택배가 오는데 저 좀 빨리 까보고 싶었어요. 사실이야. 그 이사, 그 대표이사가 할 말이 없대. 택배를 오는 걸 받는 것도 아니야. 집에 없어서 오기로 했는데 그걸 빨리 까보고 싶다는 거지. 택배를 빨리 까는 즐거움이 당신이랑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즐겁다는 거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요새는 그렇다는 거지. 요새는 많이 그래요. 뭐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야. 그냥 자기 욕구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런 질문이죠.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죠? 당신이 사장의 이유만으로, 당신 임원이나 이유만으로, 당신이 뭐 직급 높다는 이유로 나한테 불합리한 걸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부당한 것을.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곳에 일해야죠? 단순히 보상만으로 안 된다는 거.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공허해지면서 온도차가 나면서 엄청 괴로워져요. 다니긴 다니지만 괴로워져.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다 멀쩡한 직장 다 다니고 해서 야 너 좋겠다 하지만 나 너무 좋아 그런 애들 없다는 거야.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 뭐 한때지 뭐 오래 할 수는 없는데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출생 사회 초년생 리더와 집단에 바라는 사항이 더 많고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기준치는 없다. 진정성 있는 리더가 이끄는 진정성 있는 기업이 이상적으로 설명했다. 우리끼리 하는 건데 좀 암해 아닙니까? 솔직히 처음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보세요. 저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게 뭐냐면 잘 되게 돼 있어 아니면 그건 제가 확신해요. 확신해. 왜냐하면 계속 이쪽으로 찾는데 답이 없거든 지금. 기존 기업들이 만들어진 것이 진정성의 베이스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산업구조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제품 밸류 베이스가 아니라 마케팅 베이스이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몇 번 까보면 많이 비어있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진짜 진정성인지 없는지는 까보면 알아. 근데 없단 말이죠. 그럼 뭐 할 거예요? 없어요. 할 거 별로 없어요. 그럼 그거 말고 자영업하지. 여러분이 자영업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제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만큼? 자본이 안 돼서 서비스 바로 아웃입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이 싫지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백종원 씨의 뭐 골목시장 보이잖아. 그 기준 맞추기 힘든 거예요. 장사하면서 청소 깨끗하게, 위생 깨끗하게, 유통기한 확실히 지켜가지고 물론 하는 게 맞지. 하지만 인건비 다 내주고 권리 임대료 다 내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건 뭐 한번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진짜 뭔가 의미 있는 일이나 진짜 어디 고용된 것이 아니라 어떤 멋진 회사랑 파트너 일하면서 약간 자유롭게 일하는 그런 일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겠다. 자, 이제 삶의 수준인데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내 삶의 수준은 무엇이 결정할까? 저는 그걸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원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을까? 살고 있지 않을까? 아까 전에 사회자분이 삶의 만족도 얘기했잖아요. 만족도가 10이라면 나는 왜 3일까? 나는 왜 5일까? 6일까? 저는 이제 시간이 많아서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주 좋아요. 밤에 생각을 안 끊어도 되거든. 아침에 출근 안 하면 아침 시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녁 시간이 좋지. 아침 출근 안 하면 밤 시간이 엄청 좋은 거야. 내일 학교 안 가도 돼. 그럼 오늘 밤 완전 재밌잖아요. 매일 어디 안 가도 돼. 매일 저녁이 즐거운 거야. 그럼 아침도 즐겁지. 아침 저녁 다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시간이 많다라는 거, 권리 수입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 상상의 레벨에 다 틀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생각이 비교가 안 돼요. 돈을 좀 번다는 게 아니라 비교가 안 돼요. 그거를 인지한 스마트한 몇 명이 하는 거야, 나는 솔직하게. 아메사업 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제품은 다 쓰실 수 있어요. 사업은 그거. 만약 저 수입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저런 플랫폼에 내가 들어가서 나는 어떤 삶을 살까? 그 명확한 꿈이 딱 그려진 사람이 아메가 확 들어오거든요. 결국 삶의 수준은 이 세 가지 결정하죠. 욕망, 수단,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내가 삶의 수준이 내가 생각하는 보다 낮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낮다면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과연 내 욕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냥 저녁에 내가 다이어트하고 마음 먹었는데 이걸 안 먹을 것인가 아니면 치맥 한 잔 딱 할 것인가? 대부분 타협하거든요. 두 번째는 요거 수단이에요. 수단.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수준 삶을 살 수 있으면은 수단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거의 여기서 다 온다는 거예요. 이거 잘 몰라요. 왜냐면 자기 수단을 객관적으로 봐주는 데가 없거든. 없어요. 다 직장 다니지. 그 직장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직장인이 보면 연봉 좀 많거나 아니면 회사 이미지나 아니면 휴가 이렇거나 아니면 회사 분위기 이걸로 보지 진짜로 본질적인 차이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욕망배, 수단 있어. 근데 이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지 이게 실제로. 왜? 엄마가 좀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자, 욕망부터 먼저 갈게요. 욕구와 욕망 차이 알아야 되는데 욕구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해결하는 심리예요. 욕구는 누구나 다 있어요. 덥죠? 차가워진 욕구가 이제 생길 거야. 덥죠? 먹고 싶으면 식욕이 생기고 자고 싶으면 수명이 생기는 결핍됐을 때 채우고자 하는 게 욕구예요. 근데 욕망은 자기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부족을 느껴서 구하는 것이므로 욕구보다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다. 이거는 내가 의식해야 돼.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사실 잘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다 잘 살고 싶지 인터뷰하면. 근데 그 잘 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싶죠. 그냥 놀고 싶은 거야. 저녁에 편하고 싶은 거야.
이런 자리 좋잖아요. 다음에 그러면 안 와. 왜? 잘 살고 싶다면서. 아 그냥 좀 욕구 레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것을 욕망의 레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쉽거든요 이거. 욕망 수준 높은 사람과 어울리면 바로 돼요. 진짜 욕망 수준. 다들 다이어트해. 근데 다이어트 하자고 그런 애들이 다 저녁에만 다 술 먹고 있어. 근데 어떤 그룹은 다 다이어트해. 다 샐러드 먹고 있어. 나 혼자 짬뽕 못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내가 내 욕구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걸 인지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제 책에 썼듯이 생각은 생각을 서로 섞고 속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영향받을 수 있는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정말로. 제가 왜 직장 생활을 1년 370이라고 그만뒀냐면, 물론 뭐 제가 아메리카에서 할 게 뭐가 많았겠습니까? 9%대인데 소비자도 별로 없었고 미팅도 별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비슷해지겠다는 생각들, 내가 굉장히 작은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난 더 무서웠어요. 뭐 회사를 잘리면 취업을 다시 못할까, 그거보다는 이대로 살다가는 나대로 못 살겠다. 내가 누구 흉내내며 살겠다. 그냥 부장 코스프레하고 살겠다. 임원 코스프레 살겠다. 김민기가 없겠다. 그게 훨씬 두렵다고. 그 두려움이 큰 사람이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 요거 하면 더 좋겠지? 아, 아메이하면 조금 더 잘 살겠지? 천만에 절대 안 돼요. 아메이하면 조금 더 잘 살겠지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 사업은 진행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이것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각오, 그 정도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고 결과 낸 사람 그 정도 생각이에요.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안 하면 좀 편하겠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아메이하면 좋잖아요. 좋은데 딱 걸린다고.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있잖아. 그래, 좋아. 되면 좋지. 근데 몇 번 얘기해보니까 장난 아니야, 이거 비행기. 완전 싸해져. 이럴 줄 몰랐어. 그렇죠? 그러면 저라고, 뭐 홍진아이라고, 윤선이라고, 우리는 다 피해갔어요, 그렇게. 우리 할 때는 아메 어떻게 그런 걸 해, 너 대단하다 이렇게 했을까? 야, 너 정말 현명하구나. 어떻게 너 젊은 나이에 아메 이런 거 준비할 생각도 하고, 너 어떻게 미팅 다니는 거 정말 똑똑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똑같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전제에 있으니까 이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도 짜증나는 거지. 나는 해냈으니까. 내가 아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겠지.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언젠가는. 아메 10년 주기설 알죠? 이번에 가면 10년 뒤에 와요. 정확합니다. 정확히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오늘 안 하셔도 돼요. 난 10년 뒤에 하고 있을 거거든. 계속 하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10년 뒤에 만나면 되지. 다만 2035에 우리 옆방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일을 설명을 듣고 참고는 하되 여러분 것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아멘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요새 뭐 AI다, 뭐 빅데이터다 얘기 많이 나와요. 이런 책 아십니까? 인간이 필요 없어요. 이 책 이름도 엄청 싸가지 없어. 인간이 필요 없다. 내용 자체가 엄청. 이 제이 캐프만이라고 스탠퍼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머무고 지금 뭐 인공지능 난리예요. 이 책 아십니까? 이희성 씨가 쓴 책? 이 책 지금 나와서 싱한 베스트 쫙 하다가 지금 쭉 내려왔는데, 이희성 씨가 쓴 책이에요. A책.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1부는 뭐냐? 1부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 이게 1부예요. 2부 다른 나라들은 잘하더라. 2부 이게 2부야. 엄청 좋잖아. 다 그거야.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 외국은 다르더라.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 세 번째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온 데서 제가 발견한 코드가 있어요. 말은 맞지만 제가 책 읽어보니까 본질적으로 수단 얘기 안 해요. 몰라. 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잘 모르는구나. 잘 모르.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 다만 문제 제기는 됐는데 내가 발견했잖아. 딱 가져왔잖아. 보세요. 평생 유치원을 설립해라.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아메이하면 계속 공부할 수 있거든요. 노인 버리고 비잉하고 두잉하래. 아메이 다이아몬드 되고 아메이 사업 하는 거잖아. 실제로 뭔가 인공지능 책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코딩하고 등록하는 것밖에 없어. 지금 코딩 등록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코딩 다 끝났어. 지금 알아보면 안 돼. 컴퓨터가 코딩 더 잘하니까. 안 돼, 안 돼. 그리고 철학하라. 난 이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 철학하라는 얘기가 쉬울까 어려운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냉정한 거지. 어떻게 철학하는 얘기를 적을 수 있어요? 철학이 안 되거든. 근데 아메이는 굉장히 철학할 수 있어.
굉장히 고독해지거든요. 일단 철학의 전제 조건은 고독이야. 고독이 오지 않고 어떻게 철학이 됩니까? 대중과 어울려서는 대중적인 사고를 할 때 철학할 수 없어요. 철학이라는 건 홀로 생각하는 거예요. 홀로. 여러분 고독되기가 쉽습니까? 친구들이 여러분 카톡을 씹기가 쉬워요?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 없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 장난 아니야. 씹진 않지만 약간 찝찝하면 올라와요. 약간.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평범한 생각을 하는 사람. 큰일 났다. 그래 아멘 나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싫어. 이게 평범이야. 99%. 99%. 1%는 뭘까? 얘 봐라. 내가 달라진 거 없고 아멘만 얘기했는데 왜 이런 반응이지? 내가 뭐 지보고 아멘 하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제품 걔가 쓰기는 뭐해?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멘에 따른 사실만으로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넌 잠깐 홀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1%들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게 맞지? 그 반응해가지고 철학하라. 아멘하면 철학할 수 있어. 나누고 융합하라. 와, 나누고 융합하라. 우리 플랜이 혼자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나눠 쓰는 플랜이에요. 나눠 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경험하라. 다음 달 우리 두바이 보내주잖아. 아메이가 정말 여행 많이 보내주거든요. 그냥 우리가 배낭여행 가거나 저가 항공으로 가서 맛집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아메이가 플랜을 다 짜가지고 진짜 인사이트 주는 여행. 다음에 게스트가 케이트 페리라는 아시죠? 케이트 페리 가수. 그 레이디 가가 그 케이트 페리. 이 풋볼 하프타임 쇼에 했던 그 케이트 페리하고 리차드 브랜슨과 스피치 하거든요. 우리 리차드 브랜슨 모르는 사람 많은 눈치네. 죄송해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버진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어떤 스피치를 듣거나 그분과 같이 만날 그 교류가 없어요. 그거고 나의 손으로 우리를 보라. 이거 보면 딱 보면 이거 아메하라는 얘기예요. 내 눈에는 그렇게 딱 보이더라고. 내 눈에는 보세요. 저도 많은 책들을 봅니다. 밀레니얼 세대나 이렇게 볼 때 딱 이거 하세요 얘기한 책 아무것도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여행하라, 뭐 책을 보라, 주말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라. 인생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다른 레벨의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쉽게.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본질 결정한다. 오케이, 네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메를 알아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케이, 한번 알아볼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막상 좀 해보려니 주위 반응도 신경 쓰이고 지금 조금 좀 그렇다. 그리고 사실 지금 자기 평판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정의한 거죠. 그럼 나는 아메를 왜 하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저의 아메에 대한 해석이에요. 다가 아니라 해석 일부, 생각동을 가져왔어요. 10년간 저녁에 많이 놀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루치를 그냥 가져와서 푸는 거예요. 아십니까? 마르셀 듀샹이라고. 마르셀 듀샹 물론 이 병기는 아시죠? 이 작품 이름은 샘이라는 거예요. 1917년도에 마르셀 이 병기를 딱 갖다 놓으면서 인류의 예술관이 다 달라졌어. 그 전까지 예술은 뭐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돼. 조각도 깎아서 내가 만들어야 되지, 그림도 다 그려야 되지, 설치미술 다 해야지. 이게 뭐야? 갖다 놓은 거야 그냥. 이 아르비트라는 게 변기회사 브랜드예요. 갖다 놓고 샘 이거 예술이야. 이 말도 안 돼. 이게 왜 예술이야? 듀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네 생각이 잘못된 거지. 만들어야만 예술이 아니야. 네 해석 능력. 난 이걸 예술로 정의하겠다는 해석 자체가 예술이야. 맞아요. 그래서 발터 베냐는 사람이 기술복제 시대의 뭐 예술성이라는 책에서 아우라는 단어를 처음 썼거든. 일회성은 존재한다. 만약에 듀샹 말고 두 번째 사람이 쫙 변기 갖다 와서 해. 그건 예술이 아니지. 그건 카피지. 뭔지 알죠? 자, 지금도 조금 올라갔어요. 내가 그랬지. 난 5명만 기대하는 거야. 5명만. 무시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해석이 새로울 수 있다. 내가 하는 해석이. 제가 예로 들게요. 좀 이따 유튜브 잠깐 얘기할 거지만 유튜브 보면 영화 편집한 사람도 있어요. 빨간 도깨비도 있고 거의 없다 하시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한번 보시면 욕이 반이야. 어떻게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욕을 막 너무 재밌어요. 기가 막히거든. 야, 이 장면을 이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썼네.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영화 본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평가를 했어요. 편집이야. 그거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시대예요. 내가 영화를 안 만들더라도 영화를 내가 이렇게 봤다라는 거를 하더라도 그게 컨텐츠가 되는 시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냐면 편집이라는 거지.
아메이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접목시켜서 여러분 비즈니스 만드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 아메이 제품 못 팔 것 같아. 누가 팔래? 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돼. 나는 못 팔 것 같아요. 나는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아직까지 인지가 잘 안 된 거예요. 아메이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런 일이면 나도 안 해. 나도 바보겠어요? 제품 계속 팔러 다니게? 이 옷 입고 팔면 잘도 팔리겠다 그냥.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뭐 사람 맨날 데리고 오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계속 오라고 그러니까. 왜 계속 오라고 그래요? 혼자 안 오니까 그렇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아서 오면 될 텐데. 알아서 오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때 계속 오라고 그러면 짜증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오라고 그러지 마. 그럼 딱 좋아. 그 사람도 편해. 뭐라고 계속 오라고 그러겠어요. 자, 이 사람. 사편하고 유튜브 뛰는 평범한 사이트 남자인데 이 사람은 조금 1세대예요. 영화 크리에이터 1세대. 빨간 유튜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사편 쓰고 나올다면 하더라도 야 어떻게 사편하고 유튜버가 될 수 있어? 이런 시대야. 근데 지금은 유튜브로 뜬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분 알잖아. 보라면 돈 많이 벌잖아요. 유튜버 수입은 자신 있게 막 공개를 해요. 검색에 유튜버 수입 공개하면 유튜브 5개월째 수입 공개, 유튜브 구독자 5천명 수입 공개, 구독자 쫙쫙쫙쫙 해가지고 수입 공개 다 돼 있어요. 자, 이거 없었던 시기예요. 없었던 세대. 유튜브로 돈 번 지가 얼마나 됐다고? 몇 년 안 돼요. 어른들은 모르는 세대야.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게. 하지만 젊은 초등학생은 다 알아요. 결국 여러분이 아메이로 돈 버는 걸 모를 뿐이지 존재하는 거예요. 모를 뿐이야. 저는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를 보냐? 저는 신 르네상스 시대를 보는 거예요. 신 르네상스 시대. 신 붙이려면 일단 르네상스를 이해해야 되겠지. 르네상스가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르네상스 뭐야? 인본주의라는 거거든요. 인본주의. 그럼 르네상스 전에는 뭘까? 중세에 중세. 그때는 딱 한 가지. 믿음은 교황,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다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그리고 봉건 영주들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농노해요. 농노. 그냥 교회. 그림 이렇다고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다 황금비로 이렇게. 근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풍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거 완전 틀리잖아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뀌어졌잖아. 이게 인본주의인 거지. 야 우리도 소중하지 않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꼭 그 신만 따라야 될까? 우리가 계속 그 영주만 우리는 계속 노가다면 노동가 그럴까?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 메디치가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황도 전쟁하려면 돈을 빌렸어야 됐고 영주도 빌려야 하니까 이 밑에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 돈을 엄청 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 힘이 좀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야 교황만 그러면 나도 좀 그려줘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을 해부하고 하기 시작해서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사람을 왜 해부해? 사람 관심 없었는데 사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된 거지. 모나리자 들어가시죠. 원근법. 사람 형태로 사람이 봤을 때는 뒤에가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각 자체가. 결국 르네상스 시대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어떤 신 중심이나 어떤 혹은 영주 중심에서 우리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였잖아요. 제가 왜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라면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컨텐츠는 누가 만들었어? 연예인, 방송 작가들, 몇몇 방송국만 그걸 다 독점했어요. 지금은 아무나 다 나와요. 정말 놀란 게, 야, 조폭들도 하시더라고. 조폭TV 엄청 유명해요. 엄청 재밌지만, 난 깜빵 12년 살고 왔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10원 살고 왔는데, 막 얘기하고, 야, 이거는 알리구나, 진짜. 다 있구나, 그냥.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디지털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기회가 없다고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이 거기를 안 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기존 생각으로 보고 유튜브는 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책 쓰기 전에는 책으로 돈 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책은 어렸을 때 뭐예요? 읽는 거지. 쓴다는 생각 못 했잖아요. 부모님이 계속 야 너 책 써야지, 책 써야지, 책 써야지. 나 그만 얘기해. 고등학교 졸업은 쓸 테니까. 책 써야지. 책을 썼다고. 주위에 책 쓰라는 사람이 못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안 쓴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은 소비자랑 다이렉트 만나요. 누구 검열도 안 받아. 그냥 올리는 거야. 그냥 바로 팬덤 생기면 몇 마일이 2마일 3마일은 자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매스 마케팅이 안 된다니까요. 제2기획, 금강기획, LG에드 여기가 어렵잖아. 광고를 안 하니까. 대기업에 있는 기획팀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깨졌단 말이에요. 좋은 인재 뽑아서 회사에서 전략회의해서 광고에서 했는데 우리는 광고를 패스하잖아. 어떻게 하면 광고를 빨리 넘길까를 보잖아. 광고 눌러버리잖아.
이런 시대 옛날에는 광고를 넘길 방법이 없었어요. 주말에만 보려면 20분 기다려야 돼. 위에 없어질 때까지. 진짜 주말에만 보려다 잠든 적도 되게 많아요. 와 엄청 이게 반밖에 안 했는데 35분 됐는데 15분 빨리 끝낼게. 자, 밀리 말씀 어떤 날 코페란 미래연구소 나온 질문이 있어요. 정보화 시대 다음에는 과연 어떤 시대가 도래할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 오고 그러는데 어떤 시대가 올까? 이분이 이제 롤프 헨센이라고 코페란 미래연구소장이 답을 못 내는데 다 연구한 거야. 답을 딱 내렸잖아. 정보화 시대 다음에 이 사회가 온다. 내린 결론은 뭐다? 드림 소사이티다. 이거 한국어로도 번역됐거든요. 이거 사실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지금 딱 맞아. 역시 미래학자들이 너무 빨라. 역시. 그럼 드림 소사이티는 뭐냐? 꿈과 감성 그리고 이야기의 힘이 주도하는 사회. 내가 가진 이야기가 최고 자산. 이야기를 만든 상상력, 생산력. 제품보다 이야기를 먼저 팔아야 성공하고 이야기를 가진 사람, 이야기를 잘 만든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전에 홍진아 얘기나 윤소가 얘기했던 자기 스펙을 얘기했던 스토리를 얘기했던 게 그게 자산이 되는 시대예요. 그것이 자산이 되는 시대. 그럼 지금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어떤 사람일까? 이야기 만드는 시대. 구라의 대망이 누굴까? 지금은 그러거든. 이야기를 누가 결정할까? 이분이잖아 지금. 준호봉이잖아. 이 사람이 지금 시대 이거라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놀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가치관을 건드리지? 그거 보면 완전 한국적인 영화잖아. 근데 미국의 14개 배치가 다 만점도 다 줘버렸어요. 유럽에서 끝났고 아시아 끝났고 어떻게 됐을까? 기가 막힌 거 봉준호 리더란다. 죄송합니다. 직업병. 우리 시어머니란 우리 장모님한테 그 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리더지만 리더. 영화계 리더잖아. 봉준호 감독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유럽 수준에 봤을 때 이 사상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봉준호 감독은 작업 끝나면 한국에 안 있어요. 유럽에 있지. 그래서 프랑스 고전이나 유럽이나 그런 것들 고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몇백 년에서 그걸 소화시켰던 그의 그 나온 작품들을 본단 말이에요. 한국은 혁명은 없었잖아. 그냥 전쟁 끝나고 군사독재 받아 그랬잖아요. 우린 안 겪었어.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렇게 철들지 않았어요. 우리 중심이 안 잡힌 나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외부의 새로운 게 빨리 훅 깨요. 그리고 훅 끝나고 아메가 대단한 거 28년 됐잖아요. 이거 왜 훅 안 할까? 깊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가치가 중심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다른 비즈니스랑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가치 중심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고리타고 그런 게 있지만 이게 통한다는 거죠. 봉준호죠. 이야기.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냐? 이야기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 엔드게임 아시죠? 엔드게임, 어벤져스. 이게 지구상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가장 흥행이 높은 거예요. 아바타 깼어요. 이 영화가 3조 3천억이었어요. 한국화 매출이 1조 2천억인데 우리가 1년 동안 한 걸 3년 동안 한 걸 이 영화가 끝낸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로. 이 이야기는 어벤져스 저는 CD 안 봤거든요. 엔드게임 보고 난 내용을 모르겠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울고 있더라고. 누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막 울고 있더라고. 캡틴 아메리카 엉덩이 봐 막 울고 있어 막. 근데 왜 우는지 몰랐거든. 이걸 다 알아야지 이해되는 거구만. 사실 마블하고 DC인데 사실 얘보다는 얘가 세잖아요. 한때는 슈퍼맨 뭐 이랬는데 근데 또 이제 조커가 나와버렸어. 이 라인에서 이제 이런 걸 짜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얘기 만들기는 어려워요. 만들기를. 근데 이제 이 어벤져스 나오기 전에 누가 대박이었냐면 이 사람 알죠? 타이타닉. 제임스 카메론. 이게 1등이었어. 이걸 깬 게 아바타야. 자기 기록을 자기 깬 사람. 이 사람 제임스 카메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이야기 소스를 구했을까? 이 아바타 이 파란 이 부족은 왜 파란색이었을까? 내가 공부하면서 알았잖아. 이 제임스 카메론이 인도의 경전 마하바라타를 완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오랜 꿈은 마하바라타를 영화한 것이다. 그래서 아바타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 마하바라타가 얼마나 양이 많냐면 여러분 고전하고 경전 차이 아세요? 잠깐 일반 상식. 고전은 500년 이상 된 귀족이 쓴 책을 고전이라고 해요. 2000년 이상 돼서 노예들이 쓴 책이 경전입니다. 경전은 2000년 이상 돼야지 경전이에요. 미국, 일본, 인도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 라마야나하고 마하바라타인데 마하바라타는 우리나라 읽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읽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하바라타 보면 파랗잖아. 이거 갖다 파랗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로널드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쫙 보다 보니까 모든 시험에 족보가 있듯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 족보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거 20가지 플롯인데 이야기 지도를 만들었어요. 4개의 나라와 20개의 주제. 모든 이야기는 여기에 다 속한다는 거죠. 모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성공의 나라, 가족의 나라. 이 4나라 중에 가장 영토가 큰 나라가 어딜까?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80% 차지한다. 사랑의 나라에서 가장 또 영토가 넓은 게 어디냐? 금지된 사람. 이게 80%야. 그래서 이야기 중에 88, 64, 64%가 다 금지된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원형이에요. 전체 이야기,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이야기가 다 겹치는데 이거지. 이 이야기가 얼마나 효과있냐면 펩시콜라가 중국 진출할 때, 그죠? 코카콜라 있었거든. 코카콜라가 있었는데 펩시가 딱 나갈 때 어떻게 갈까 고민한 거예요. 최고의 마케터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CF를 딱 찍어서 대박이 났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펩시콜라가 어떻게 중국에 들어갔는지. 이게 뭐냐면 일단 동양 그리고 쿠물한 낯설고 신비한 세상에 일단 중국을 띄워주는 거지. 서양이 쿠물을 배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하나가 되겠다는 식으로 딱 한 거지. 스토리를 짠 거지. 그 이야기를 통한 재미와 감동으로 펩시콜라에 대한 관심이 상승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 수수께끼 들어있고요. 성공에서 성공 들어있고 가족의 나라에 성장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 거 시작한 거. 맥도날드. 이 남편이 낚시가니까 와이프가 엄청 싫은 거야. 그래서 뭐 이건 어떤 거냐? 일단 대지야, 수수께끼, 음모와 복수, 갈등. 몇 가지만 하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짤 때. 나를 바꿀 자유 보신 분 계시죠? 나를 바꿀 자유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를 바꿀 자유에 부자 아빠 영웅감 나오죠. 탈출 나오지, 직장 탈출 나오지. 대재앙이야. 엄청 개고생하거든. 희생적 사랑, 이거는 권수미더 얘기예요. 실패, 역전, 성공, 성장, 갈등과 화해, 변신 엄청 들어있거든. 그래서 책이 잘 나가는 거야. 농담이지만 이런 구성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구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떤 원형들이 있는가. 이게 사실 가지기가 어려워. 왜? 평범하거든. 그냥 어디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삶은 좀 고되고 힘들지만 원형은 없어요. 왜? 도전이 없고 평범하니까. 저는 그래서 스펙 쌓기보다 스토리 구성 능력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니까.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뭔가 플러스 할 때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 저 역시도 아메에서 된 이유는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LG를 들어간 게 아니라 LG를 나왔지. 그리고 제가 제 와이프랑 40살 만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 50주년 다이아몬드 목표로 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생긴 거고. 언제 스토리 생기냐? 이게 아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한 페이지. 다른 거는 다 광고 중간 유통했지만 아메는 없어요. 중간에 직거래야. 우리가 소비자한테 알리고 이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스토리 시작이다. 나도 5년 정도면 한 권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게 된다고. 아이고 두려워라 하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우리가 가지는 기회의 구간이지만
여기가 우리가 받는 오해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 이미지가 안 좋은 게 기회라고. 그 이해되시나?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기회는 계속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메이가 옳게 되는데 이미지 안 좋아서 안 좋다고 그러면 나는 계속 기회가 있다 보는 거야. 기회는 계속 있어요. 계속. 그래서 뭐 저는 뭐 얘는 아이언맨도 했었고 뭐 연예인도 했었고 책도 써갖고 영화 이제 12월 달도 개봉하거든요. 이런 게 해나가는 거지. 결국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아메이는 내 삶의 어떤 컨셉인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캐릭터를 잡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예요. 결론은 don't find. 뭐 좋은 거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같은 시대는 뭐냐면 be found,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 발견돼야 돼요. 원오브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야 내가 발견됐구나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는 발견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2030 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험거리를 좀 찾으세요. 좀 도전거리를 좀 찾으세요. 좀 빡세고 그런 깨질 거를 좀 찾으세요. 나는 그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경쟁력이라는 거. 남들이 꺼리고 하는 부분을 내가 반대로 왔을 때 기회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사업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아메이가 다 주어지지만 주어지지 않는 것. 생각을 발상의 전환하는 그런 의미. 아무튼 오늘 만나고 반갑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겠습니다.